실습학기 시범 운영 성과 공유회 발표를 맡은 인하대학교 수학교육과 송하연입니다. 우선 발표를 하기 전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학기제에 참여하게 된 동기, 실습학기제 일정, 교내 연수 및 외부 연수, 필수 과제, 그리고 제가 배우고 느낀 점, 도움받았던 점, 제안하는 점 순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학기제 참여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4학년 1학기에 한 달이라는 실습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한 달이라는 실습 기간보다 한 학기 동안 실습을 진행한다면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더 많은 것을 배워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실습학기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대감과 마찬가지로 실습학기제 한 학기를 마쳤을 때는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범대학교에서 한 번밖에 없는 실습 기회이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해보고 싶어서 실습학기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준비해주신 실습학기제 일정입니다. 앞서 경상국립대학교에서도 마련해 주셨던 실습학기제 일정도 있었지만 저희 실습학기제 일정은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나뉘어져서 제공되었습니다. 3월에는 참관과 실습이 먼저 진행되었는데요. 3월에 실제 중학교 수업을 참관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4월에는 실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며 어떻게 더 수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5월과 7월에는 실습 및 정리기라고 나와 있는데 5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연구 수업이 진행되었고 저는 7월에 연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에는 실습기와 더불어 학교 행사에도 참여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한 달이었다면 참여해 볼 수 없었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제가 직접 실습했던 수업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수업을 진행하는데 중학교 1학년 꼼지락 수학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보로노이 빗상자 만들기, 시저 암호를 이용하여 나만의 암호 만들기라는 주제를 선택하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매주 수업 참관 및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주당 6시간을 진행해야 했고 3학년 수업은 주로 참관을 진행하였으며 1학년 수업은 주로 참관과 수업 진행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실습 내용에서 가장 많이 준비했다고 할 수 있는 연구 수업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수업 주제는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를 이용하여 엽서 완성하기라는 수업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을 보고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보고 두 번째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를 보고 식을 파악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학생들이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였고 3번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한 개씩을 포함한 그래프 엽서 완성하기라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엿볼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 지도와 관련된 내용도 많이 해볼 수 있었는데 조종래 지도, 현장 체험 학습 및 체육대회 참여, 급식 지도, 학생들과 1대1 면담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조회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사진 밑에 보시면 되게 검은색으로 글이 적힌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는 학생들과 상담했던 내용을 적어놓은 일지입니다. 학생들과 1대1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었고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하 사대부 중에서 준비해 주신 교내 연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원격 수업 요령 안내 등 총 8개. 아까
사대부 중에서는 12개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축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문항 전구표 및 평가 문항 작성 요령이라는 연수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내용을 직접 실습할 수 있었기에 더 좋은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콘텐츠 제작 방법이라는 연수를 듣고 실제로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여 과제로 제출하였습니다. 교내에서 연수도 진행되었다면 되게 좋은 기회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연수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보는 동안 저희는 시험 감독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이 6가지 연수를 들으면서 예비 교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를 직접 들으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안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진로를 가진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실습 내용은 다음 PPT와 같습니다. 3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학기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실습 초반과 실습 후반으로 나눴는데, 실습 초반은 대학교 종강하기 전까지를 초반으로 하였고, 실습 후반은 대학교 종강 후 중학교 방학식 전까지로 이렇게 실습 초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실습 초반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8시 30분까지 출근하여 4시 30분에 퇴근하는 8시간 근무를 하였고, 금요일은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12시 반에 퇴근하는 것으로 주 2.5일 동안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습 후반에는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8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는 주 3일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습 초반과 실습 후반의 차이점이 있다면, 실습 초반에는 조금 끊겨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실습 후반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실습을 진행하면서 수업의 연계성이 더 높아졌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당 6시간 이상의 수업 시수를 이행하였고, 필수 과제와 학급 조종래 지도를 직접 해볼 수 있었습니다. 실습 중 필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남유선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실습 일지, 대단원 수업 계획안 및 교수학습 과정안, 문항 전구표 및 평가 원안지 제출, 원격 수업 콘텐츠 제작, 학급 경영 계획서, 이렇게 많은 필수 과제가 있었는데, 이 필수 과제 모두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학급을 어떻게 운영하고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실습학기제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도움받았던 점, 제안하는 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담아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를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 바라본 학교와 예비교사로서의 바라본 학교의 차이점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배운 점인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는 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실습 기간 동안은 조금 경험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한 학기라는 실습을 통해 여러 번의 수업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수학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의 개인차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개인차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차시의 수업을 계획하고 같은 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반마다, 학급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학급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해 봐야겠다라는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라는 기간 동안 실습을 진행하면서 다른 과목 수업 참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국어과와 과학과를 참관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직접 진행하는 수업은 아니지만 수학과 수업을 참관하면서 나는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었다는 게 배워가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있다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 수행평가 채점, 학생 상담, 조종래 지도 등 교사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참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 업무는 직접 참여해 보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교사가 진행하는 업무를 맡아서 해봄으로써 예비교사로서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있었습니다. 실습학기제를 진행하면서 대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실습학기제와 연계된 수업 2개를 들으면서 이론과 학교 현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의 개인차와 관련된 주제로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연계 수업에서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수업 자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수업 자료를 통해 수업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2번 정도 담당 교수님과 실습학기제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으로는 실습을 진행하면서 지난달과 달라진 점은 없는지, 한 달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실습 내용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고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변화했는지를 직접 점검해 보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실습학기제에 아쉬웠던 점입니다. 실습 초반에, 그러니까 대학교 종강하기 전에는 연속적이지 않은 출근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끊기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 인하사대부 중에서는 주로 수요일에 교직원 회의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수요일에 있는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실습 후반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실습을 진행하면서 수업도 연계성 있게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교원으로 할 수 있는 교직원 회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 다양한 일에 참여해 볼 수 있어서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교수님과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범 운영되는 학기제 실습이다 보니 구체적인 틀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를 계속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하는 점이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웠다는 점은 저희 학생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추후 교육 실습이 실습 학기제로 대체된다면 학생들에게 충분한 사전 공지와 사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습학기제의 어려운 점입니다. 이거는 저희 대학교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총 18학점 정도 같이 들으면서 수업 준비, 수업 진행, 대학교에 있는 대학 과제 등을 진행하는 것이 체력적인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분명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 수업 시연도 분명 해봤는데 학교에서 직접 해보는 수업은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반응이 없을 때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또 수업 진행을 어떻게 더 매끄럽게 할 수 있을지, 수업 내용을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에서 실제 수업 경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거는 한번 더 수업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은 후 현장에 나가면서 어려움을 해소해 보는 것을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습학기제에 제한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하여 학교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교육 실습에 비해 예비교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실습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어서 실습 후반에는 체력적 부담을 많이 느꼈고요. 초반 한 달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고, 왜냐하면 아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3월 초반에는 굉장히 학교에서도 바쁜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4월부터 2달에서 3달 정도 일주일 동안 풀로 출근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